버리지 못한 물건들 사이에서 숨이 막힐 때. 오늘의 이야기는 사위성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의 저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마티아라는 이름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티아의 집안은 세월이 쌓인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벽장에는 이제 입지 않는 옛 옷들이 겹겹이 걸려 있었습니다. 찬장에는 잘 쓰지 않는 그릇과 잔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상자에는 젊은 날의 편지와 오래된 사진들이 흐릿해진 색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마티아는 저녁상을 치우고 홀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것저것 쌓여 있는 물건들을 보는 순간 숨이 조금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어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떠나버린 사람의 편지와 젊은 날 아이들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들여다보는 순간 웃음이 났다가도 곧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습니다. 이걸 버리는 건 그때의 나를 버리는 것 같아서 못 버리겠다. 마티아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선을 돌려 집 안을 보면 마음이 또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지저분해진 것 같다. 걷다가 발이 닿는 곳마다 상자와 보자기들이 걸리적거렸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보이는 방 안 풍경은 더 어지럽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 이 물건들을 다 버리면 나한테 뭐가 남을까? 이 생각 저 생각이 엉켜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문득 이웃이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위성 근처 숲가에 부처님이 머무르시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마티아는 다음 날 해가 기울 무렵 조용히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을 지나 논과 밭 사이의 흙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길 옆에는 곡식을 보관하는 큰 창고와 잘 정돈된 밭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숲 가장자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사람들이 부처님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마티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차례가 되었을 때 조심스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집안이 물건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옛 옷과 그릇과 아이들 장난감과 편지와 사진이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버리자니 추억이 아까워 손이 안 가고 그대로 두자니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걸 버리는 건 그때의 나를 버리는 것 같아서 못 버리겠고, 또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습니다. 마티아의 고백을 들은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입을 여셨습니다. 이곳으로 오는 길에 곡식 창고와 밭을 보았느냐? 마티아는 금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부처님, 큰 창고와 넓은 밭을 보았습니다. 부처님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창고에 곡식을 끝없이 쌓아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언젠가는 새 곡식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오래된 곡식과 새 곡식이 뒤섞이면 둘 다 상하기 쉽다. 마티아는 자신의 집 안 창고를 떠올렸습니다. 오래된 보자기와 상자로 가득 찬 그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조금 저려왔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밭을 생각해 보아라. 해마다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빈틈없이 심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처음에는 풍성해 보이겠지만 어느 날부터는 땅의 기운이 빠져 메말라 버릴 것이다. 씨앗도 상하고 흙도 상하는 것이다. 마티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물건도 마음도 이와 같다. 무엇이든 다 붙잡아 두려 하면 옛것과 새것이 서로 숨쉬지 못한다. 남겨둘 것과 내보낼 것의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창고도 상하고 밭도 상한다. 마티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떠나보내야 하겠습니까? 모두 제 삶의 한때였는데 어느 것을 버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이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쥐고 있는 물건들을 가만히 바라보아라. 그 물건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와 함께 숨쉬고 있느냐를 물어보아라. 지금의 삶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과거의 그림자만을 붙들게 하는가 물어보아라. 지금의 그대와 함께 숨 쉬어줄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사히 떠나보내도 좋다. 물건을 떠나보내는 것은 추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추억이 머물 방식을 바꾸어 주는 일이다. 마음속에서 기억으로 남길 것을 정하고 손에서는 내려놓아야 새 바람이 드나든다. 마티아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 저는 물건을 버리면 그때의 나를 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가 과거의 자신을 진심으로 안아줄수록 굳이 모든 물건을 품고 있을 필요는 줄어든다. 과거의 그대를 존중한다면 지금의 그대와 함께 걸을 짐을 가볍게 해줄 수도 있다. 해는 이미 숲 너머로 기울고 있었고 빈터에는 부드러운 저녁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티아는 부처님께 깊이 예를 올리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곡식 창고와 밭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창고와 밭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방 안은 여전히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마티아의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상자 하나를 끌어와 등잔불 아래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도 나와 함께 숨쉬고 있니? 아니면 이제 마음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옛날이니? 그녀는 사진 몇 장과 편지 몇 통을 따로 빼두었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가끔 꺼내보고 싶은 마음의 씨앗이구나. 나머지 것들 앞에서는 두 손을 모으고 속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때의 나를 잘 견뎌주어서 고맙다. 이제는 내 손을 떠나 다른 삶을 찾아가도 괜찮다. 그날 밤 마티아의 집안은 여전히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닥 한쪽이 조금 넓어졌고 등잔불이 비추는 자리가 조금 더 환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가슴 안에 작은 숨쉴 공간이 생긴 듯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집안과 마음속에도 버리지 못한 물건과 기억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면 그 마음도 그대로 괜찮습니다. 모두를 한 번에 비우려 하기보다 지금의 나와 함께 숨 쉬어줄 것만 천천히 남기고 나머지는 감사히 떠나보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작은 정리가 쌓여 어느 저녁에는 당신의 방과 마음에도 조금 더 부드러운 바람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